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불리우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무력하게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천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그 무리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과 맞바꾸었다는 분석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돌림 노래처럼 검찰 개혁을 외쳐온 민주당 정권이 검찰 역사상 최악의 굴욕을 안긴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모자라서 계엄과 내란 가담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 관여하는가 하면 정작 공조가 필요한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울시를 패싱했습니다. 권력을 쥐었다 해서 민주주의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법과 지방자치를 흔들면 결국 그 부메랑은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민들께서 조용하지만 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매서운 눈으로 권력의 이러한 무도한 행태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의 오만을 오랫동안 용납한 사례는 우리 역사상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리는 민생과 서민의 고통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듣고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11.5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막막함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강북 주민들은 분담금 폭탄과 대출 규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사실상 정비사업이 막혔다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강북의 정비사업이 좌초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급 물량이 더 메말라서 그 고통은 서울 시민 모두의 몫이 됩니다. 이분들께 다시 더 나은 내일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심이 머무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시민의 좌절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으로 진심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수권 정당의 길입니다. 금도를 넘고 있는 정권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그리고 고통 속의 국민께는 따뜻한 동행으로 진짜 정치다운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당에서도 광역지자체장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야당 소속 서울시장으로서 국민이 가장 먼저라는 정치의 본령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한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장은 산업 현장과 지역 현장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정치, 경제 모든 문제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늘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당의 이 단체장들이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 선진국의 기준이라 하면 역시 축적된 제도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일련의 새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권력을 사유하는 세력에 의해 국가가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 지방선거마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자리를 모두 내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런 국가 포획 사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지방선거보다도 전국 단위의 정치적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심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민심의 흐름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광역단체장 그 지역의 민심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대전시장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광역 지방정부 수장들 함께 회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자주 해서 지방의 의견 또 국민들의 의견을 접하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해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후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고 또 입법이 폭주되고 있고 법치가 파괴되고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징액 하나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소비 쿠폰에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면서 지방정부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도 지금 빚이 너무 늘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인데 지방정부까지 빚더미에 앉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지금 중단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 1,500원대로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1,600원대 체감지수가 그 정도 되고 있답니다. 지금 환율도 상당히 심각하고 증시를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증시에 투입하는 나중에 큰 후유증이 오리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이 중심을 더 잡고 또 확실하게 우리 총선기획단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하는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철한 애당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 법치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입법이 이런 일방적인 폭주가 되지 않도록 당이 더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에서 특히 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특히 예산, 재정, 인사 그리고 지방 분권에 대한 이런 관심도 당에서 더욱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겸 울산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동혁 대표님 비롯해서 당을 이끌으신 분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광역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을 우리 지도부에서 좀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 또 지역의 민심 정서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자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관세 문제도 그렇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이 없는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수출하는 그런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문제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책하고 지역의 정책은 조금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정체적인 흐름하고 지역은 지역만의 그 특징이 있고 또 특색이 있는 만큼 이 그러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우리 당 대표님께서 또 지도부에서 지역을 찾아서 민심을 읽어내는 이런 연석 회의를 좀 자주 열어줬으면 어떻을까? 지역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총체적인 정책을 일반하고 이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에는 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 이 당에서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정책을 펼쳐주면은 실제로 그 정서라든지 민심이 끌어당기는 큰 힘이 되는데 너무 중앙당 위주에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하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연석회의도 중요하지만 거듭 요청하건데 뭐 선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평상시에도 그렇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대표님 지역을 전체를 한번 돌아보셔서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약간의 좀 차이가 나게 좀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장우 대표님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방 정부가 살려면은 그 국토 이용이라든지 입법권 또 자치권 이런 걸 또 재정권 이런 걸 확보해 주지 않으면은 지방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도록 여러 정책들도 변화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오디션 우리 당의 정책을 제가 이어와서 읽어봤는데 잘 싸울 사람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의 민심 또 우리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그 역할을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광역단체장들은 그 일개 구의원, 시의원 이런 또 구청장 이런 개념이 아닌 전체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인재를 선출할 때도 단체장님들이 좀 참여해서 그 역할을 좀 같이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오늘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연석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세종시장인 저로서는 정말 비장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장이 된 뒤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시각으로 볼 때 세종시는 험지가 아니고 사지였습니다. 22년도 선거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선거에 입후보할 때부터 당선될 때까지 세종시가 국민의힘으로 볼 때 당선 유리한 지역이라고 분류해 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저기는 민주당 승리 지역이다 라고 분류해 놓았고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종시는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8년을 했고 그 당시에 시의원 선출직 시의원 100%가 민주당이었습니다.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22년도에 당선은 됐지만 지금도 우리는 지방의회가 여소야대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러 단체장님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회에서 제 공약 사업 예산을 다 깎아가지고 다 깎아기보다 중요한 건 다 깎아가지고 현직 시장이 단식을 일주일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세종시 이끌고 왔습니다. 내년은 그러면 형편이 좀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불리합니다. 그러나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진원의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이겨야 될 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비장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저만큼 또 저 이상으로 비장한 마음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단체장이 돼서 시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시장이 나올 수 있냐. 지금은 우리 세종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로지 시장 탈환이 목표입니다. 의원은 다 차지했고 국회의원 다 차지했고 진보교육감 다 차지했고 시장만 차지하면 되는데 저 시장이 국민의힘 시장 정말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매일매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중앙당에 무슨 도움을 요청하나 지원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 뒤에 지금까지 4년에 이르기 동안 우리 중앙당에 저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단체장이라면 중앙에서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열기가 좀 오기를 바랬지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세게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지나간 얘기입니다. 내년도 선거 때 저는 이거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뭉쳐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적하고 싸우기보다 조정하고 싸우기가 더 힘들더라.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당하고 싸우기도 힘겹고 어려운데 내부 총질이 있거나 내부 결속이 안 돼서 정말 우리 전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당선된 뒤로 형사고발, 선거법 고발이 7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소고발했습니다. 다 무혐의로 풀려서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비장한 선거를 앞두고 진실로 우리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국잘싸, 일잘싸 좋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뽑아주셔야 하고 사지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더욱더 지원을 하고 더 열기를 뿜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역을 얘기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수도 하겠다, 개헌하겠다, 특례법 만들겠다 하는데 우리 야당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장을 하고 먼저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으로 세종시의 이슈는 행정수도 누가 더 큰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이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으로서 야성을 확실하게 발휘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도부의 리더십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있는 지역구 우리 의원들, 시당위원장 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싸울 겁니다. 우리 사지에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싸울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험지다 사지다 더 유리한 지역으로 시선만 보내지 마시고 이런 곳에 더 열기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갖춰주는 그런 오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이런 회의를 처음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당 내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우리끼리 싸우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싸우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 좀 늦게 오셨는데 법사위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법사위에 있었으면 좀 도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회의 취지에 맞춰서 강원도 얘기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일선에서 야당 이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아주 심합니다. 뭐 대통령은 무슨 타운홀 미팅 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할 기회를 안 주고 참 민망합니다. 벌떡 일어나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또 최근에는 뭐 대통령 총리가 뭐 수시로 오는데 현장에 이제 우리한테는 안 와도 된답니다. 오지 말라 그럽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이 산불을 방지하겠다 해서 강원도 산림항공본부에 오는데도 도지사는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산불 났을 때 아무 책임 이제 안 져도 되는 건가요? 참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장님 방금 참 힘든 거 정말 그 얘기하셨는데요. 뭐 좀 좋은 얘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만 놓고 봤을 때는 강원도는 여당입니다. 도지사 우리 당이죠. 시장 군수 18분의 14 국민의힘. 뭐 지방 의원들 거의 압도적 다수. 사실 이렇게 좋은 상황입니다. 강원도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이렇게 지금 위아래로 뭐 이렇게 패싱을 당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럴 때 아까 우리 울산시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좀 그런데 현장에 좀 많이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강원도 같으면 그 지역 당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표께서 이렇게 한 번씩 와주시면 좀 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강원도에 대한 뭐 법이나 예산 같은 거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뭐 강원도 특별자치도 됐다는데 그 특별법 이런 것도 좀 개정도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올라오면 우리 국회의원님들 좀 열심히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지도부가 정말 소수의 의원들 가지고 너무나 잘 사고 계시다. 그렇게 저는 오래 정치했기 때문에 평가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뭐 모든 지표가 1등입니다. 수출 증가율, 또 GRDP 증가율, 출산 증가율 모두가 1등입니다. 그러나 민생이 파탄입니다. 지금 이 민생과 이런 지표에 대해서 허술을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민생의 물가고가 심각한 상태에 있고 또 공단이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인삼 8개에만 64조 가까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MOU만 있을 뿐 공단이 분양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물 경제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펀더멘탈이 어려운 가운데 주가가 뛴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저는 단정합니다. 소비 쿠폰이 뿌려졌지만 일시적이었고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당 지도부가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오래 해왔던 저로서는 민주주의가 맞나? 나라의 시장경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나?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진행된 오송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죄로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자리에서 이진숙 씨도 조사를 받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진행되었고 45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국가수가 이 문제를
지방 붕괴에 의한 사고라고 결정되고 있는 이 사건, 그래서 도지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시민법에 불기소 처분을 당한 것을 국정조사, 저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검사들을 불러다가 왜 재조사를 하지 않는가, 재정신청을 왜 관철하지 않는가 하고 압박하는 이런 반헌법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우리 당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증죄로 이것을 고발했고, 지역에 다 불기소 무혐의 됐던 사건들을 공수처에 다시 고발해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된 녹취를 가지고 저하고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4개월째 불법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치 탄압의 중심 최선봉에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경기도지사의 저와 이재호랑 지사 사이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당도 이해를 가져주셔야겠지만 저는 단호한 자세로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이 정부가 저희가 그동안 주장했던 의료비 후불제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진료를 먼저 받고 진료비를 분납해내는 의료비 후불제 300만 원 정도의 상한선이 있었는데 이것을 500만 원으로 풀었고 여러 가지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 정책을 우리 도가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예산 없이도 큰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공하고 있는 도시농부, 일하는 바포, 또 일하는 기쁨 등등과 관련한 일하는 복지 정책은 저들의 포퓰리즘과는 다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우리 도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선택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는 우리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만에 당 지도부하고 처음 이렇게 회의를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회의를 갖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도지사들은 정치를 오래 하다가 시도지사를 하고 그러는데 당이 어려울 때나 아니면은 당이 여러 가지 상황일 때 좀 의견을 듣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당이 뭐 집권을 하고 그랬지만 3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의견을 듣는 일이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연석회의를 하게 돼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좋은 말씀들 하시고 또 해서 저는 뭐 이거로서 인사말을 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비공개 시간에 시간이 되면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흠 지사가 뭐 3년 6개월 했는데 저 7년 6개월 만에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당에서 투쟁하는 거 보니 좀 외로워 보입니다. 뭐 가면 뒷다지르는데 통과되는 건 없고, 야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좀 당장 쫓아올라서 뭐 한꺼번에 다 뚜리 패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김대중 민주당 정부 만들어질 때 87명이었어요. 87명. 국권이 쌓아가지고 상대도 안 되는데 이기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정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더 가다듬고 밑에서 커 올라오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쉽게 하면 태권도 4단보다는 싸움꾼이 낫습니다.
태권도 4단만 20개만 아마 포마 잡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 대표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당은 모집하고 싸움꾼 모집하고 그 싸움꾼에는 급소를 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급소를. 포마 아무리 잡아도 생각해서 급소를 때려야 돼요. 제일 급소는 경제입니다. 경제. 송 대표께서 말씀하신 경제 통계, 정확한 통계로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하고, 경제가 안 보고 정치입니다. 정치는 투쟁의 산물이고 싸울 때 뭘로 싸우느냐? 급소를 때려요. 급소. 탁 공감하도록. 그 말 맞네. 소상공인이 100만 명 문 닫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럼 만나세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저는 뭐 이 광역단체장 이런 말들이 헌법에 단체장이라 해놨는데, 그 헌법 만들 때 지방자치 안 했을 때 만들었거든요. 계속 이어가지고 단체장이라 하니까 이놈은 단체장이 여러 시도의 단체장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헌법 바꾸기 전이라도 지방정부 또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라면 훨씬 격이 있어 보이는데, 시도 단체장 하니까 이 단체가 방공 뭐 청년 뭐 자총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도지사 모임구나. 시도 광역단체장 하는 게 이게 또 뭐지 이거? 그래서 헌법 바꾸기 전에 물론 분권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헌법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꼭 해주시고, 지금 적절히 쌓아주시고 너무 잘 하시는데 급소를 때려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급소 때리거든요. 우리나라 사과 총생산 다 해봐야 1조 5천억입니다. 사과 판매가 다 따져도 그 별도 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과의 약 70% 가까이를 경북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원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 탓으로. 이 사과를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 농림부 장관, 우리 정부 때 장관은 검역 안 하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검역 안 하고. 제가 많이 따졌거든요. 나는 사과 주산지 도지사니까 검역 안 하고 그게 바로 수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막 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사람인데 정부가 바뀌니까 지금 뭐 슬슬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에서 철저히 쌓아주시고 그걸 이야기를 해줘. 검역 완화가 수입이다. 그 대신 통계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반값으로 온다. 그러면 전량 수입이 우리 먹는 거 다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 해도 반값으로 오면 7,500억이고 그의 반이 오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 정책을 제 생각에는 수입을 꼭 하자면 너들이 그 포항이나 부산이나 그 사과 그거를 가공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과는 전부. 네덜란드는 유럽의 귤 주스 있잖아요. 80% 네덜란드에서 보급하는데 저 나라 생산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들고 가서 자기들이 제조해가 파는 거예요. 우리도 사과 주스 만들든지 그걸로 다른 거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만들어서 외국으로 다 파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농민도 살리고 일자리 생기고, 이런 급소에 맞는 정책들을 좀 해주시면은 그 시도지사들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 시도지사 버려놓지 말고 너희들 이런 거 어떻게 할래? 아니, 가끔씩 불러가 꼭 공개해야지 말고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오세요. 이러면 주저리 털어놓을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은 경제가 안 보고 정치다. 그러면 경제는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통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런데 급소를 때려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약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세안한테 잘하나 이래가지고 뭐 나경원이 잘하나 이래가 잘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그래서 언론만 볼 게 아니고 현장에서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여러 당직자 분들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직을 맡아가지고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거 저희들 잘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을
사적으로 향유하거나 휘두르면 그것이 결국 몇 배로 얼마 가지 않아서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 선거를 치러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세밀한 철저한 상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당이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다른 당에 비해서 그런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굉장히 취약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는 우리 당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은 외부에 많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첫째는 이 철저한 상황 분석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성이라고 했는데 철저한 상황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략팀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 백과사전으로 많이 내놓을 필요 없습니다.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당이나 똑같다. 단지 나에게 피부로 한 개라도 득이 되는 정당을 찍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책 필요 없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대표적으로 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거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정책적인 노력, 이게 두 번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시도당을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시도에 가면 당의 당직자들 한 7, 8명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도당에 가면 거기도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전문가도 있고 우호적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선거 기간에 상임으로 임명해서 그분들의 지혜와 활용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부탁을 드리고 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